장군, 김관진 국방장관을 했던 분, 북한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오죽하면 북한군의 그 사격판에다가 김관진의 얼굴을 딱 그려놓고 그것을 사격시키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관진입니다. 김관진은 바로 지휘관에 보고하지 말고 공격이 오면 바로 즉시 사살하라. 현장에서 사살해버리지 보고하고 뭐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관진의 그 용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김관진입니다. 이분이 돌아온 장고가 됐습니다. 국방혁신위의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국방혁신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바로 김관진 장관이 귀환한 겁니다. 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을 앞에 전면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그거죠. 까불지 마. 바로 이런 법칙입니다. 응전한다. 도전하면은 응전한다. 바로 순간에 응전한다. 뭐 생각할 여유가 없다. 도전 곧 바로 응전이다. 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관진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내정한 이유는 소위 국방을 책임지라는 그런 떡신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관진이라는 돌아온 장고의 역할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방혁신위원회는 김 전 장관을 사실상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국방혁신을 주도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윤석열표 국방혁신을 주도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자 실질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표 국방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로 몰려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 전 장관이 6년 만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안보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원으로 낙점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방부 청사에 김 전 장관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됐다. 북한이 으스스할 겁니다. 네. 문재인 때부터 저는 이 김관진 장관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면은 산천초목, 북한의 산천초목이 떨다. 바로 그런 북한이 이렇게 공격하면은 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 김관진 장관은 국방장관 때 그거 아닙니다. 바로 도전하면 바로 거기서 지휘 보고할 필요 없이 바로 거기서 공격해서 그대로 섬멸시켜라. 네, 그것이 기계고 그것이 바로 국방 아니겠습니까? 국방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추진을 위해서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국방혁신계획 수립과 법령 제정 또 개정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바로 그가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급 김관진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북한의 가장 강력한 대응 기조를 견지했던 인물입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육군 3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입니다.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돼서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방장관을 맡았고
그 이후로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에 물러났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 북도발 시는 선조치 후보고 일단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때려라 이거예요. 바로 보고 상부에 보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화기로 반드시 바로 그냥 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침을 내리고 원점 타격을 주문했습니다. 원점. 그 타격한 원점을 갖다 그 공격한 그 원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군인입니다. 무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김관진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군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2017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2017년 구속됐을 때 중앙지검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강군 육성을 기치로 한 국방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군을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대로 전환하고 부대 병력 구조나 전술 교리도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력, 국방정신력. 어떻게 국토를 방위하는 정신력이 있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적임자가 김관진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돌아온 장군을 기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국방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역할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맡겨 윤석열표 국방혁신을 추진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맡았을 때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바탕으로 대북 억지의 성과를 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 2010년 12월 취임했는데 북도발 시의 선조치 후보고 원점 타격 등 강력한 응징의 상징입니다. 응징을 군에 주문했습니다. 보고하지 마라. 바로 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바로 쳐라. 이겁니다. 그리고 치되 원점, 그 도발 원점까지 다 파괴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군인이 도발을 맞아서도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장난질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침입니다. 강력한 군 본래의 기능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 청와대 안보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현 조태용 안보실장이 안보실 1차장을 하고 김규현 현 국가정보원장이 2차장을 맡아서 그를 보좌했었습니다. 안보실장 시절인 2015년 8월에 DMZ에서 터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강력 대응합니다. 이제 북한이 떨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고려가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전술전기 만약에 도발하면 바로 때리는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때리고 응징하고 일단은 응징만 할 게 아니고 그 원점까지 그대로 다 박살내버리라. 초전 박살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군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이 군을 다 이렇게 도망치는 군대를 만들어놨다면 김관진은 바로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고 박살을 내는 그러한 군으로 만들었다는 신화 아닌 실질적인 군 무인의 김관진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국가안보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확성기 방송을 딱 대응을 시키니까 막 이게 북한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황병서가 당시 북한 노동당 총정치국장
원수 차수급인가 되죠. 이 원수 밑에 차수. 예. 별 5개. 자기들 말로 얘기하면 그 노동당 황병서하고 판문점 담판을 통해서 이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예. 그때 아마 인천까지 내려왔나요? 인천과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예, 사과로 왔죠. 예. 그 다음에 담판을 했죠. 예. 북한군은 또 표적에 김 전 장관 사진을 붙여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격 표준 얼굴 김관진 얼굴을 맞춰놓고 아예 김관진의 딱 그 표적이 그럴 정도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김관진입니다. 북한군은 이 사격 훈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 군이 김관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그대로 용서 안 한다는 바로 그런 뜻,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 그게 김관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는 한때 옥고를 치르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문재인은요, 북한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김관진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김관진을 좀 죽여라. 틀림없이 여기에 발맞춰서 아마 옥고를 치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제가 이 문재인이라고 그러면요, 국가 원수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재인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 싫습니다.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파괴를 한 사람을 좋아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셔버린 장관, 부셔버린 그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진짜 국가 원수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버리고,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소득주도 성장, 시장 경제를 망가뜨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시키고, 그래서 중산층을 빠개버리고, 정권 오죽하면 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해서 검찰총장 했던 원칙대로 갔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지 지금 국민의 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People's President라고 그래서 제가 PP라고 명명을 했더니 그 다음에 PP란 말 안 쓰더라고요. 나 혼자 씁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대통령 People's President. 저는 PP 합니다. PP. 양영태 표 PP입니다. 네. 절대로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의힘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의하시죠? 네. 검찰총장 때 무소불위한 1위였지 않습니까? 여론 지지율, 국민 여론 지지율. 문재인이 제일 싫어하는 1등.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김관진 장관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옥고를 치렀지만 순환도 겪었지만 2017년 11월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입니다. 파기환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정권 시절 재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이 불거져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정권과 군검찰의 표적 기획수사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하여튼 못된 짓은 다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우리 군을 박살내버린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지 혼자 합니까?
자기가 통수권자라고 지 맘대로 합니까? 북한에 가서 옥새를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일선에 있는 GP, 소위 그들을 감시하는 초소들, 북한의 공격을 감시하는 초소 13개를 전부 박살내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그래 놓고, 국군 행사가 있으면 경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가 차서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토 방위를 합니까? 하늘과 땅에 평화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평화가 어떻게 누려집니까?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해야만 평화가 존립하는 겁니다. 왜 러시아, 소련, 러시아, 미국, 중공, 이런 각국들이 왜 군비를 갖다가 모르게 강화시키겠습니까? 군비 경쟁을 보이지 않게 다 합니다. 미국이 지금 최강자입니다. 군비 강장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 중공은 공산당은 침략을 해서 세계의 공산주의를 전부 펼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지만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세계 1위로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비가 1위가 아니고 2위가 된 경우는 전 세계는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미국이 아니고 자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가 국방혁신위원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도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후에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당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연착 처당이라는 소회가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제비와 참새가 처마 밑에 둥지를 짓고 안락하게 지내면서 경계심을 잃어가지고 집에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핵입니다. 핵. 핵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방조를 한 결국 방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핵 개발 안 합니다. 더 이상 안 나갑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다. 하고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거짓말해서 오게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BID, 가서 같이 협정을 하면 다 그런 의지가 있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가 오고 난 다음에 딱 와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두 번째 하노이에서 이거 아니거든. 볼턴이 회고록 아시죠? 볼턴이 딱 틀었어. 볼턴 아니었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볼턴이 강경파지만 강경파가 아니고 원칙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국가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극우라고 되죠. 극자를 붙여버리죠. 누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가만히 가보면 극우라는 극자를 함부로 붙여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봐서 극자를 붙이는 정치인이 있으면 가서 거기다가 극정치인이라고 딱 이마에다 딱지를 붙여놓겠습니다. 이 김관진 장관은 극우가 아닌 바로 자유우파의 장군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전사입니다. 그분에게 극우라고들 극우 장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이 그 전형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김관진을 감옥에 투옥시킨 겁니다. 잡아넣어 했으니까 잡아넣게 된 겁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일삼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대북 안보 태세 강화를 내볼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에 전면에 세웠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귀환을 상당히 가슴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김관진 장관의 이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탁월한 국방 의지, 그것이 그만큼 강하게 녹아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